자, 11월 14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어제 우리가 SCSS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막 들어갔었죠. 이제 SCSS라고 하는 거는 CSS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변수 값을 이제 CSS 파일에서 임포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파일을 끌어온 다음에 이제 원하는 곳에 변수 값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믹스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조건문과 연산자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연산자는 꼭 믹스인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다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해 봤었는데요. 한 줄에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네.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SCSS를 쓰려면은 와치 SASS라는 플러그인을 반드시 켜놔야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죠. 자, 사이즈를 좀 줄여서 한 줄에 들어오게끔 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반응형 웹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이제 그 SCSS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반응형의 구현을 위해서 믹스인을 구성을 할게요. 일단은 해상도 구간을 나눌 기준을 몇 개를 잡았어요. 640, 768, 1204, 1024, 1280. 여기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이제 992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중간에 992. 그래서 이제 992랑 1024는 별 차이 없으니까 992는 뺍시다. 자,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 놓고요. 그 미디어 컬이라고 하는 게 방식이 해상도의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바일 퍼스트 방식이 있고 데스크탑 퍼스트 방식이 있어요. 데스크탑 퍼스트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짜는 CSS는 컴퓨터용 CSS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해상도가 얼마보다 작아지면은 미디어 쿼리가 발동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모바일 퍼스트는 기본적으로 짜는 CSS를 스마트폰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해상도가 얼마보다 커지면은 미디어 쿼리가 작동을 해라, 그런 방식이에요. 뭐 요즘 유행은 모바일 퍼스트다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그거는 외국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제가 체감하기엔 아직은 그 데스크탑 퍼스트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데스크탑 퍼스트 방식하고 모바일 퍼스트 방식을 둘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개를 다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제에서는 데스크탑 퍼스트만 정의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믹스인 데스크탑 퍼스트니까 이제 DSM 데스크탑 스몰, 그 다음에 데스크탑 MD. 믹스인 이름에 대시가 들어갈 수 있을지 제가 확실히 안 서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되는 것 같네요. 데스크탑 MD, 그 다음에 데스크탑 LG, 네이밍을 좀 바꿉시다. 엑스트라 스몰, 스몰, 미디엄, 라지. 그래서 XS, SM, MD, LG. 이 안에서 이제 미디어 쿼리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미디어 쿼리 작성할 때 기본 형식은요. 골뱅이 미디어, 온리, 스크린, 모니터에서만 작동해라. 엔드, 그 다음에 맥스 위드스 내지는 민 위드스. 이걸로 이제 구간을 잡아주는 거고요. 데스크탑 퍼스트는 전부 맥스 위드스로 가요. 맥스 위드스, 콜론 한 다음에 저기 잡아놓은 변수를 요 수식에다 넣어줘요. 이때 형식이 샵 중괄호 그 다음 변수 이름 브레이크 포인트 엑스트라 스몰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성하는 CSS 구문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로 컨텐트 이렇게 잡아줘요. 자, 이렇게 하면 최대 640픽셀까지라는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스몰. 그럼 최대 768까지가 되죠. 그 다음은 미디엄. 그럼 최대 1024까지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1024로 안 나누고 992로 나누기도 해요. 768 다음에. 992로 나누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해요. 992. 그리고 여기를 1280이 아니고 1200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옛날 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많이 알려진 구간인데 요 구간은 제가 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 구간이 들어간 거고 우리는 표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구간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라지는 그러면은 여기에 라지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의미가 최대 여기 설정한 것까지, 최대 여기 설정한 것까지, 최대 여기, 최대 여기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럼 모바일 퍼스트는 이 맥스 위드스가 민으로 바뀌어요. 자, 엄청 큰 데서 최소 640까지라고 하면 구간이 겹치잖아요. 여기가 데스크탑이 최대 640까지라고 했으면은 최소는 최소 641까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모바일 퍼스트는 요거 그대로 한 세트 복사해서 여기 데스크탑 키워드를 모바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를 전부 1씩 더해 줄게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소가 돼야죠. 민 위드스.
자, 그래야 0부터 최대 640까지 라고 설정을 했으면은 무한대부터 최소 640까지라고 하면 겹치잖아요. 640이. 그래서 무한대부터 641까지 잡아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플러스 1을 다 해준 거예요, 여기. 자,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럼 얘를 스타일에서 어떻게 쓰느냐? 임포트 responsive.scss 파일을 가져올게요.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일단은 h1 태그. 이 h1 태그가 어제 만들어 놓은 태그에서 요 제목이거든요. 여기 제목 앞에, 여기 제목 끝에, 여기다 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XS인지 SM인지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하게 할게요. CSS로. 자, 그러면은, end, 콜론, 애프터. 가상 클래스는 end로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컨텐트는, 라지. 그 다음에, 칼라는 레드. 이렇게 잡아보죠. 여기 이렇게 뒤에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CSS에서. 이거를 해상도에 따라서 내용을 바꿔볼게요. 믹스인을 걸면은 편한 게, 보통은 CSS를 이렇게 선택자까지 포함해서 미디어 쿼리에 넣어요. 근데 믹스인을 넣으면은 속성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요. 자, 지금 이거는 데스크탑 기본. 그 다음에 골뱅이 include 데스크탑 md 괄호 열고 컨텐트는 미디엄 이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칼라는 블루로 가죠. 그 다음에 또 SM 스몰 그린 XS 엑스트라 스몰 오렌지. 자, 기본 폰트 사이즈는 22픽셀인데 단계가 줄어들 때마다 4픽셀씩 줄여보죠. 8픽셀 14픽셀 10픽셀. 자, 그러면 이제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트라 스몰. 해상도 구간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더 작은 구간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한 요 정도 되면 더 작은 구간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은 해상도 구간을 더 늘려야죠. 지금 근데 100%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화면을 많이 확대해 놔갖고 이런 거지. 여기에서 현재 라지, 미디엄, 스몰, 엑스트라 스몰,
엑스트라 스몰의 상도가 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 정도. 여기가 스몰과 엑스트라 스몰의 경계네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이거보다 넓어요. 스마트폰 넓이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커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나? 28, 24, 20, 16. 자, 지금 my SCSS 넓이가 800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바꿔볼까요? 자, 최대가 지금 데스크탑 퍼스트라고 했을 때 최대가 1200픽셀 이상인 걸로 했으니까 기본을 1180 픽셀로 잡읍시다. 기본 넓이가 1180인 거예요. 1180이면은 요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데스크탑 MD면. 자, MD 사이즈가 지금 992였으니까 여기서는 위드스를 800픽셀로 잡을게요. 아, 인클루드구나. 임포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데스크탑 스몰이면은 768, 640이니까 여기는 600픽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스몰이면은 100%로 잡을게요. undefined mix. 아, 스몰이 아니고 SM으로 하고. MD, SM, XS. 자, 그럼 평상시 넓이가 이만했다가 줄어들면 이만했다가 이제 미디엄으로 가면 줄어들죠. 그리고 스몰로 되면 더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100%로 바뀌는 거죠, 넓이가. 이 바깥에 거 넓이가 구간에 따라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데스크탑 퍼스트 기반으로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점점 줄여가면서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면 일단 줄여놓고 작업한 다음에 점점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거 실습을 해야 되니까 요 파일 전달할게요. 잠시만요. 자, 녹화는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공통 CSS 파일에 헤더하고 푸터를 나누고 메인 페이지는 워낙 그 페이지 하나가 들어갈 게 많으니까 메인 페이지는 따로 만들고 나머지는 메뉴 카테고리별로 따로 이렇게 CSS를 구성한다. 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common.css에다가 헤더 푸터 정의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이트에서 어디까지가 헤더고 어디까지가 푸터인지를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헤더 부분은 여기 상단 메뉴 부분이 헤더고요. 그 다음에 대략 그 위에 떠 있는 거 보니까 포지션 속성으로 위에 떠 있겠죠. 픽시드는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딱 봐도 이게 푸터죠. HTML 태그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짜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라고 불리우는 큰 영역 안에 상단 헤더, 그 다음에 가운데 본문 영역, 그리고 하단 푸터, 이렇게 먼저 영역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들어갈 아이콘들, 여기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까지, 어쨌건 메뉴잖아요. 전부 메뉴니까 얘네들을 싹 다 목록 정의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만 오른쪽으로 밀 겁니다. 일단 전부 가로 정렬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 들어가야겠죠. 자, 아래쪽 푸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링크 하나 놔서 to the top 이라고 링크 하나 놓고요. 밑에 아이콘들은 일종의 목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목록 정의 태그로 이제 소셜리스트 만들 거고요. 밑에는 카피라이트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작성을 할 거예요. 전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 쭉 작성한 다음에 실습하실 파일 또 패킹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상단 영역, 일단 모든 사이트는 3단으로 나눠요. 상단, 본문, 하단, 무조건 이렇게 나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div 태그로 써도 되는데 헤더 태그로 갑시다. 자, 본문 영역은 div 클래스 메인, 하단 영역은 푸터. 자, 이렇게 잡고 일단은 텍스트를 하나씩 넣어놔요. 자, 일단 이렇게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에셋 안에 SCSS에서 일단 필요한 기본 파일들은 다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새 파일 언더바 common.scss 공통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은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될 공통적인 내용을 정의하기는 파일이에요. 자, 일단은 모든 태그에 대한 기본 글꼴. 구글 웹폰트에서 노토산스 가져왔잖아요. 모든 태그에 대해서 폰트 패밀리는 노토산스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공통 그 파일들 참조. 임포트 reset.scss 그 다음에 색상을 위한 class.scss 그리고 responsive.scss 모든 태그에 대한 기본 스타일 설정. 지금 보니까 공통 파일 참조가 먼저 오는 게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저는 작업할 때 이거 모든 태그 그냥 걸고 시작한다 그랬죠. 폰트 사이즈 16픽셀. 기본 글자 크기 16으로 잡고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한 기본 설정.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논, 밑줄 없애고 기본 색상은 블랙으로 잡을게요. 색상에서 블랙 색상 잡아놨죠? 자, 그러고 이제 상단 영역에 대한 CSS 블록 점 헤더 그리고 하단 영역에 대한 점 푸터. 자, 얘네한테 작업하는 동안 임시로 백그라운드 색상을 주세요. 그래야 박스 영역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진한 색깔이 좀 부담되면은 약간 투명하게 주시면 돼요. 뒤에다가 투명도를 조금 주시면 돼요. 여기 푸터에서도 배경 색깔을 적당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를 적용할 index.css를 만들게요. 새 파일 index.scss 라고 만든 다음에 얘는 common.scs만 참조하면은 이 안에서 다른 애들을 이미 참조하고 있으니까 그 전달을 거쳐서 일괄 참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메인 페이지 스타일입니다.
자, 현재 폴더에 언더바 common.scss를 가져오고 분문 영역은 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main 네 백그라운드 컬러는 약간 임시 적용.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색깔이 박스 3개에 반영된 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틀을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먼저 스텝 1으로 좀 끊을 거예요. 잠깐 여기서 배포할 파일 좀 만들게요. 자, 여기까지 파일 지금 배포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코드 진행하면서 좀 어느 정도 따라 하시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 각각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준비되면 이제 헤더부터 작업 들어갈게요. 시간은 얼마까지 측정해야 될까요? 네, 20분 하시고 10분 쉽시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 영역을 만들 건데요. 목록 정의 태그로 이렇게 아이콘을 넣을 영역 5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각각 클릭해야 되니까 목록 정의 안에 링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아이콘은 제가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해왔으니까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준비한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죠. 자, 상단 영역 안에 목록 정의를 넣겠습니다. UL 태그고요. 클래스는 메뉴라고 잡죠.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넣을 거고요. 이 안에 전부 아이콘을 넣을 거니까 i 태그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안에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 스판 태그를 넣겠습니다. 이게 전부 5쌍이 필요하죠. 자, 요렇게씩 이제 5개가 들어갈 거예요. 링크 주소는 모두 샵으로 넣을게요. 글자가 너무 커서 조금 줄입시다. 자, 지금 텍스트가 하나도 없으니까 표시되는 건 없어요. 자, 이제 첫 번째 i 태그에는 FA 홈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넣을 거고요. 두 번째는 FA 유저. 세 번째는 FATH라고 하는 아이콘. 그 다음에는 FA 인벨로프라고 하는 아이콘. 그 다음에는 FA 서치라고 하는 아이콘 넣을게요. 그 옆에 각각 제목을 넣어줄게요. 스판 태그 옆에다가 홈, about, 포트폴리오, 그리고 컨택, 마지막으로 서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영역도 같이 잡을 건데요. 하단 영역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to the top이라고 하는 버튼 같이 생긴 게 있는데요. 링크로 CSS 모양 바꾼 거예요. 클릭하면 위로 가게끔. 그래서 링크를 하나 잡아 놓고요. 클래스는 요 이름 따서 to the top이라고 넣을게요. 여기 윗방향 화살표 아이콘이 하나 있죠. 요 아이콘까지 넣어서 일단 링크를 하나 잡겠습니다. 자, FA 샤프에 FA 솔리드 그리고 FA allow 이렇게 넣으면은 상단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A 태그 안에 I 태그로 아이콘 넣고 to the top 이라고 넣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아이콘들이 있어요. 목록 정의 아까랑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넣고요. 이 안에 각각 링크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셜을 의미하는 아이콘들 미리 조사해 놨습니다. 자, FA 브랜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스퀘어로 들어가는 아이콘들을 쭉 넣어놓으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는 어드레스 태그로 카피라이트 넣었어요. 자, 이제 common.scss에서 상단 영역이랑 하단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요 실행되는 걸 보면은 메뉴는 요 아랫부분에 있는 요 이미지 영역 위에 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요 본문 영역이라고 돼 있는 거 위에 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더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일단 주고 나서 이거 주석으로 막을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0, 라이트 0 이라고 주면은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넓이가 안 먹어요. 그래서 위드스 100%라고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고 나면은 조금씩 이제 불편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인덱스에서 참조하고 있는 파일은 CSS요. 여기 index.min.css죠. 근데 작업은 지금 common.scss에서 하잖아요. 근데 언더바가 들어가 있는 파일은 그 작업 열심히 하면은 생성 안 된다 그랬죠. 언더바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게 CSS로 자동 컴파일이 안 되니까 인덱스 파일을 뭐라도 한 글자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파일이 반영되면서 생성이 돼요. 헤더 안에 메뉴. 자, 헤더 영역 포지션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메뉴 영역. 목록 정의 태그들이죠.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포지션 앱솔루트가 되면 사이즈 명시해야 된다 그랬고, 이 안에 있는 메뉴 위드스 100%,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이게 또 반영됐는지 보려면은 index.css를 뭐라도 한 글자 바꿔주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파일이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제가 껐다 키느라고 와치 CSS를 안 만들었네요. 안 켰네요. 자, 메뉴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지금 가로로 이렇게 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은 다른 애들 위에 붕 떠 있으니까 지금 본문 영역이 뒤로 가려져 버렸죠. 그쵸? 본문 영역이 뒤로 가려져 버렸죠. 자, 메뉴에서 넓이가 100%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요 아이콘 영역의 넓이는, 자, 제가 크기를 100%로 해볼게요. 웹브라우저 화면이 얼마가 되건 간에 항상 100%니까 화면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왼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원본 사이트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끝에 안 달았죠? 비율을 더 축소해 볼게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그 브라우저 해상도가 커지면은 일정 사이즈 이상은 안 커지게 해놨어요. 요 아이콘 영역이. 요 아이콘 영역, 요 박스의 넓이가 일정 사이즈 이상은 안 커지게 해놨어요. 왜냐면은 모니터 해상도가 정말 큰 거면 메뉴가 완전 끝에 있으니까 고개 돌려서 저 끝에 갔다가 반대쪽에 검색 아이콘 누르면 고개 또 이만큼 돌려야 돼요. 이게 넓이 100%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메뉴 같은 거는.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도 보면은 요 메뉴가 요런 버튼은 원래 디자인상 끝에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일정 넓이 이상을 안 커져요. 화면이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스크롤을 하건 말건 이렇게 간다고요. 얘네가 고정 사이즈를 넣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러다가 더 작아지면은 한 단계 더 커지긴 해요. 옆에가 조금 더 넓어졌죠. 진짜 고해상도에선 네이버 메인이 이렇게 3단으로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커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가로를 가득 채우는 영역 중에 배경을 담당하는 역할은 당연히 가득 채우지만 메뉴 같은 거는 넓이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메뉴들은 넓이를 이렇게 제한해 놨죠. 근데 배경은 계속 가득 차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콘 영역의 넓이를 위드스 100%가 아니고요. 맥스 위드스 1800픽셀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자, 지금 제가 마우스 올린 부분 보면 가운데 보라색으로 강조되는 부분 있죠. 좀 얇긴 해요. 메뉴 넓이가 최대 1800으로 제한된 거예요. 자, 맥스 위드스를 사용하면 좋은 게 최대 1800이니까 브라우저 넓이가 1800보다 커지면은 영역이 1800까지 제한되지만 1800보다 작으면 최대 1800이지 최소는 없잖아요. 브라우저보다 작으면 그냥 알아서 줄어들어요. 거기에 맞춰서. (1800보다) 작은 넓이에서는 100%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 li 태그에 대해서 일단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로 잡고요. 이 li 태그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요. 그러면 마지막 항목만 오른쪽으로 가서 붙죠. 그 다음에 여기 돋보기 보면 돋보기엔 서치라고 하는 텍스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HTML에서 텍스트 코딩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접근성 떨어져요. 라스트 차일드 안에 있는 스판 태그를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깁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만 글자가 숨죠. 자, 이제 li 태그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a 태그 사이즈 주려면 일단 디스플레이 블록은 무조건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정도로 좀 키우고요. 폰트 웨이트는 500 정도로 기본보다 조금 굵게. 그 다음에 패딩. 패딩은 상하 17픽셀, 좌우 10픽셀 정도 줘서 간격을 좀 띄울게요. 이렇게. 패딩만큼 간격 설정이 된 거죠. 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을 블랙 OP라는 색깔로 바꿀게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 살짝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텍스트들. 이 텍스트가 지금 아이콘 옆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A 태그 안에 아까 스판 태그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A 안에 있는 스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스판. A 안에다가 스판 넣은 거예요. 자, 얘들은 마진 레프트를 7픽셀 정도 줘서 옆으로 조금씩 밀었어요. 7픽셀이 좀 작다 싶으시면 10픽셀 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기 때문에 본문 영역이 메뉴 영역 밑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겹쳐서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거를 피하려면은 이 메뉴 영역의 높이만큼 본문 영역에 패딩 탑을 주면 되죠. 자, 측정해 보니까 높이가 53이래요. 자, 지금은 그냥 임시로 상단 영역 주는 거니까 여기서 상단 영역의 높이만큼 높이보다 여유 있게 여백을 줍니다. 이거는 임시예요. 패딩 탑 100픽셀 정도 줄게요. 그래서 본문 영역이 좀 밑으로 밀리게끔. 자, 지금 원본 사이트 보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콘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넓이가 균등하게 분할돼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들 각각 제각각 이렇게 딱 컨텐츠만큼 사이즈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넓이가 각각 2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li 태그에 대해서 태블릿 사이즈 이하에서는 균등 분할되도록 합니다. include 데스크탑 MD 에서는 각각의 li 태그의 넓이가 width 20%가 되게끔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쪼로록 들어갔죠. 자, PC 사이트에선 이렇게 뜨다가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개당 이렇게 20%씩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요 돋보기에 나와 있는 서치라는 텍스트를 다시 등장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스판 태그 라스트 차일드의 스판, 여기서도 그 CSS를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태블릿 이하 사이즈에서는 검색 텍스트 표시 디스플레이 블록을 줍니다. 자, 여기서 왜 블록을 줬냐면은 나머지 것들을 지금 다 블록 줘야 되는데 어차피 모바일 사이즈로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할 거예요. 옆으로 가 있다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텍스트가 이렇게 아이콘 밑으로 내려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밑으로 내려오게끔 블록을 잡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li 태그 안에
태블릿 이하 사이즈는 넓이 20이고요. 이 안에 있는 스판은 자, 이제 요 텍스트들 꾸며봅시다. 디스플레이 블록. 그럼 싹 다 밑으로 왔어요. 자, 아이콘하고 글자하고 너무 붙어 있네요. 마진 탑 5픽셀. 좀 떨어졌죠? 자, 여기선 글자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폰트 사이즈 13픽셀. 줄어들었죠? 자, 지금 보면은 아이콘하고 글자가 살짝 틀어져 있지 않나요? 왜냐면 아까 이 스판 태그들한테 전부 마진 레프트를 조금씩 줘놨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스판 태그한테 마진 레프트를 10씩 줘놨어요. 자, 얘네가 지금 A 태그 안에 있던 요 스판이니까 여기서 코딩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할게요. 이 스판 태그에 대한 거 여기다 모아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는 0으로 꺼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틀어져 있는 게 다시 가운데로 맞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도 400으로 해서 굵기를 조금 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상시에 모바일 사이즈에서 아이콘 모양, 그 다음에 데스크탑일 때 아이콘 모양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 메뉴 간격이 좀 너무 가까운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패딩 좀 더 늘리세요. 요 A 태그의 패딩이 상하 17, 좌우 10인데 이거 좀 더 크게 주고 싶다. 그러면 20. 뭐 20씩 그냥 상하 좌우 다 20씩 줘볼까요? 그러면 간격이 더 넓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어느 정도 수치로 줄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미세 조정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사이즈 크기는 없어요. 만약에 회사에 그 포토샵 작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이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1픽셀 틀어진 것까지 귀신같이 잡아내요.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든 사이즈에 다 맞춰줘야 돼요, 코딩을. 근데 코딩하는 사람들은 사이즈 수치 막 18, 17 이런 거 되게 못 견뎌요. 5, 10, 15, 20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지 이렇게 애매한 사이즈 되게 못 견뎌 하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메뉴가 끝나면 이제 아까 적용했던 백그라운드 색상을 뺍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 메뉴가 현재 이 본문 영역 위에 떠 있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나중에 배경 이미지 걸었을 때 배경 이미지도 요 위에 떠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하단 영역. 자, 일단은 아이콘들을 싹 다 가운데로 몰게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싹 다 가운데로 몰리죠. 그 다음에 패딩 상하 50에 좌우 10픽셀. 위아래 여백이 좀 확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to the top이라고 하는 링크 하나 넣었었죠. 점 to the top. 디스플레이 블록. 왜냐면 사이즈 줘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는 만들어 놓은 색상 중에 라이트 그레이. 자, 지금 디스플레이 블로그 주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확 한 줄을 다 채워요. 왜냐면 박스니까. 자, 그럼 평상시엔 잘 안 쓰는데 인라인 블록으로 주면 인라인 요소니까 텍스트만큼만 넓이를 갖게 돼요. 블록을 주면은 기본적으로 가득 채우니까 넓이를 내가 픽셀을 지어서 줘야 돼요. 글자의 넓이를 내가 픽셀 지어서 줘야 되는데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면은 기본 특성이 인라인 요소니까 기본 넓이가 내용만큼 측정이 돼요. 하지만 사이즈를 내가 따로 추가로 줄 수 있죠. 패딩 상하 10픽셀, 좌우 25픽셀.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정도 줄게요. 16으로 줍시다. 16. 18. 오케이. 컬러는 회색. 자, 그 다음에 버튼 밑에 아이콘들을 좀 밑으로 밉시다. 마진 보통 10픽셀. 자, 화살표 아이콘이 텍스트 옆에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요 링크 안에 있는 아이 태그한테 마진 라이트를 10픽셀 정도 줘서 글자를 밀게요.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를 좀 줄게요. 엔드 호버.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부여할게요. 그리고 글자 색깔은 블랙으로 부여할게요. 자, 투더 탑까지 완성이 됐고요. 투더 탑 밑에 소셜 아이콘 목록이 있죠. 점 소셜 리스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시로 줘볼게요. 그럼 여기 넓이 가득 차고 있잖아요. 목록 정의 태그니까 당연히 문단이잖아요. 가로를 가서 채우고 있겠지. UL 태그. 자, 요것도 임시예요. 자, 일단은 아이콘을 가운데 몹시다. 그 한 줄로 가로로 배치합시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로로 되죠? 근데 왼쪽에 쏠려 있네요. 가운데 몰아야죠.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가운데로 몰리죠.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스타트, 센터, 엔드,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이븐리. 뭐 이런 식으로 간격 조절하는 옵션도 있었고요. 자, 이 소셜리스트 안에 각각 li 태그가 들어있고 li 태그 안에 a가 있었어요. 링크. 이 링크의 글자 색깔을 화이트. 아이콘이 전부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그럼 사이즈 줄 수 있죠? 폰트 사이즈는
아이콘이니까 넉넉하게 35픽셀. 그 다음에 마진. 상하 20, 좌우 10. 만약에 밑에 카피라이트가 조금 더 떨어지길 원한다면 상하 20, 상단 20, 그 다음에 오른쪽 10, 아래쪽 40, 다시 왼쪽 10. 밑에 카피라이트가 좀 더 떨어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마우스 올라갔을 때 글자 색깔 위에 거랑 맞춥시다. 그린. 자,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어드레스 태그. 글자 색깔은 화이트. 아이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아, 어드레스 태그가 A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소셜리스트 밖에 있었네요. 소셜리스트 밖에. 자, 지금 이제 영역을 임시로 보느라고 배경 색상들을 넣어놨는데, 소셜리스트에 있는 배경 색상 지우고요. 그 다음에 하단 푸터 영역의 배경 색상은 검은색이었어요. 원 디자인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상단 메뉴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푸터 요거까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비율이 너무 확대가 돼 있으니까 네,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거랑 요거. 근데 여기 아이콘 글자가 원본보다 좀 크네요. 원본 글자 크기가 얼마였지? 홈. 폰트 사이즈가 17픽셀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폰트 사이즈를 따로 부여를 안 해놨네요. 요 스판 태그에.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는구나. 여기 글자 크기 보기 불편하시면은 17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원본에 맞게 요 스판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17픽셀로 바꿔보죠. 자, 하나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폰트 패밀리의 노토산스 KR 웹 폰트 적용해 놓은 게 지금 취소선 같죠? 이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리셋 CSS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기본 폰트 사이즈 잡아주고 폰트 패밀리 잡아준 게 리셋 CSS에 의해서 지금 다 취소가 돼 버렸어요. 자, 리셋 CSS 걸어 놓은 게 취소가 되네요. 얘를 위로 올려 볼게요.
그래도 안 바뀌네요. 폰트 사이즈랑 폰트 패밀리. 요거는 리셋 CSS에서 찾아서 폰트 패밀리랑 폰트 사이즈 설정하는 거를 지금 강제로 주석으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셋 CSS 원본인데 여기 폰트 인허리기라고 들어가 있는 요 코드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기를 주석으로 막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먹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6 이거는 뭐 위에서 준 것 때문에 먹을 요거 때문에 그럴 거고, 자,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데 글자가 좀 굵네요. 자, 이게 폰트 웨이트 500이라고 줘놓은 거, 요게 좀 굵은 것 같아요. 폰트 웨이트를 400으로 좀 줄이고, 모바일일 때는 300으로 줄여보자. 글자 굵기가 바뀌질 않네요. 폰트 웨이트를 빼볼까? 자, 제가 좀 굵게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를 좀 줄이고 싶은데, 아이콘에 웨이트가 있다. 아, 이게 왜 스판이 I 안에 들어가 있네요. 태그가 잘못됐네. 요 I 태그랑 스판 태그가 균등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스판 태그가 I 태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콘의 스타일을 그대로 얘가 다 따라먹고 있어요. 요 스판 태그가 I 태그 밖으로 나와야 돼요. 다. 이러면 아까 했었던 굵기를 고칠 필요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의도했던 대로 구현이 됐어요. 자, 요거 배포 자료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배포했고요. 헤더하고 푸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 본문 영역 마저 채워 넣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데모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내일 2교시 정도까지 해서 요거 마무리하고 내일 3교시부터는 데모 페이지를 하나 더 해서 마지막 날까지 진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